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용은 물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였는데요. 특히 안행부 장관은 세월호 구조 초동조치 문제점을 지적받자 그 책임을 해경과 해수부에 돌려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무책임한 행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언론의 속보를 통해서 세월호 사고를 알게 됐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행정부. 이름은 왜 바꿨을까요? 민심의 따가운 질책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안행부 장관은 사퇴해야 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규모와 불법 은닉 재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봅니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당을 만들어서 육사 지방선거에 도전한 마포파티의 소식 들어보고요. 4부에서는 지방선거와 부동산 경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안행부 장관은 사퇴해야 할까요? 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도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가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수색 상황은 어떤가요?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을 수색 중인 민관군 합동수사팀은요, 정확히 29일째 되는 오늘 5구의 시신을 추가적으로 수습을 했습니다. 네. 이날 오후 1시 30분경에 선미 쪽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시신 1구를 포함해서요, 총 5구를 수습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조팀은 오늘 오전에 거센 조류 때문에 수중 수색을 하진 못했고요. 다시 오후 1시 반경에 수색을 재개하고 한 2시간 동안 선체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초기 대응에 해경이 실패했다 이런 지적들이 아주 거세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 해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초기에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앞두고 있죠. 해양경찰청이 서로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목포해양경찰서는요, 지난 12일에 김문홍 서장이
사고 소식을 접수한 직후인 16일 오전 9시 50분경에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123 경비정에 이 무전기를 통해서 4차례 구조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뒤늦게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 있던 123정은 이미 퇴선 방송도 하고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다면서 이미 그 앞서서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목포 해경 서장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해경 내부 회의 내용까지 외부로 유출된 데다가 전직 경찰관 등은 특정 간부를 음해하는 투서 등을 사정기관에 넘기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하여튼 진상을 밝혀야죠. 물론입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교수 131명, 여기는 외국인 교수 1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무책임한 선장의 책임이 크지만 구조의 난맥상을 보여온 해경을 포함해서 정부 당국의 책임도 결코 이에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목격을 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과 책임의식이라는 윤리와 양심의 침몰이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서 교사 43명은요. 실명을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부 측에서 이제 현안 보고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그 5월 국회는 공식적으로는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는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오늘 가장 먼저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인데 청와대 보고까지 1시간이 걸렸다면서 당시에 UDT나 SSAU 그 해난 구조대를 직접 투입했다면 다 구조할 수 있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은요. 당시 119 상황실과 해양경찰청이 의전 문제를 놓고 승강회를 벌인 내부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배가 침몰을 하고 있던 당일 오전 10시 30분경에 119 상황실은요. 이 고위 공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시간에 맞춰서 생존자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수차례 다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들이 누구예요, 그런데? 네? 장관 이상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에게 생존자들 만나게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만큼 했다 보여주기인데요. 참 한심합니다. 네. 네.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외신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네, 오늘 새누리당 김세현 사무부총장 그리고 길정호 의원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외신 기자 그리고 각국 대사관 직원까지 약 4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김세현 부총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정치 세력 그리고 사회 단체들이 이번 참사를 악용하려는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 등이 외신 간담회를 하는 건 많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 두 의원들 발언 내용을 보면 도대체 반성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정치 선동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얘기인지 좀 헷갈립니다. 네. 자, 6.4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가보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의 대진표가 나오긴 나왔죠. 네네. 일단 이제 광역자치장 17곳? 네, 그건 다 확정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새정치연합의 전략 공천에 반발하면서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훈택 광주시장 그리고 이용섭 의원이요. 오늘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연합 측의 윤장현 후보 그리고 무소속 단일 후보 간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앞서서 두 의원은 윤장현 후보를 안철수 공동대표의 이른바 낙하산 후보 라면서 최근에 탈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부산으로 가보시죠. 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새정치연합의 김영춘 후보 그리고 무소속을 선언했던 오거돈 후보가요. 네. 어제 단일화 입장을 밝혔지만요. 협상 몇 시간 만에 김영춘 후보 측이 단일화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혼란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그 부산시민연대가 다시 중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수요일 퇴근길 서울, 인천, 경기도는 가시거리 20km 내외로 대체로 맑습니다. 은평권 내 통일로는 구파발 쪽으로 불광역에서 연신내역까지 밀려 있고요. 반대 서울역 쪽으로는 동명여고에서 불광역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남 지역 서부간선도로와 연결되기도 하는 성산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남단 입구 부근 3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서부간선으로 고척교부터 영양으로 정체가 되고요. 외곽 시흥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목동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경인 지역에서는 39번 국도 중앙병원에서 구산 사거리 쪽으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기도 하는 송내 지하차도 진입하자마자 2차로에 세용차길이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처리 여파로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6.4 지방선거 특집기획 선택의 목소리. 네, 인구 1250만여 명. 자치시군구 31곳,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죠. 경기도입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단원고등학교가 속해 있어서 경기도지사 자리는 이번 선거에서 어깨가 무거운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기도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내 경선을 뚫고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셨네요. 네네. 먼저 소회를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경기도민들 또 선거인단 우리 당원 동지들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경기도의 그 경제가 김문수 도정 8년 동안에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서 또 도민들의 일자리 걱정, 출퇴근 걱정, 그리고 이 안전, 안심, 불안 덜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확실하게 해내려면 내가 6.4 지방선거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세월호 사태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불안하고 우울증까지 걸려있는 집단적 트라우마 현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네. 불어넣을 수 있는 든든한 도지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네. 제가 이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닦은 모든 이 열정, 경험 다 여기에 쏟아붓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국회의원 사퇴해서 내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사퇴했습니다. 네. 그건 자동적으로 수리가 되겠죠? 네. 법상 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말씀하시기를 김문수 현 도지사의 적폐를 확실히 벗어내고 대한민국 심장 경기도의 뜨거운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김문수 도지사의 적폐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경기도 경제가 파탄났다는 것이죠. 예. 경기도는 초량 기업들이 가장 많아서 언제나 대한민국 경제 심장 역할을 했고 늘 전국에서 1등, 어쩌다 2등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인당 지역경제 총생산이 경기도가 6개 광역 경제권 중에서 꼴찌를 했어요. 네. 특히 일자리가 아주 실패를 해서 김문수 도정 8년을 거치면서 일자리가 증가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었다고요? 네, 전국에서 일자리의 증가 숫자가요. 야, 증가 숫자가. 2006년에는 18만 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작년에는 6만 5천 개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증가 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일자리 증가분의 62%를 2006년에는 경기도가 혼자 감당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는 17%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또 파탄이 나서 재정 적자가 1.5조 IMF 이후 최초로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기도 또 채무가 16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3조 4천억.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의 경기도의 경제와 재정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네. 경기도는 그냥 식물 경기도로 존속할 뿐입니다. 네. 많은 이제 삶의 질을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교통, 복지,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걸 다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의 경제 위기, 재정 위기를 제가 IMF 위기나 2003년 경제 위기를 경제부총리로서 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제가 공직에서 닦은 모든 경험, 열정 다 쏟아서 경기도를 이러한 경제 위기, 재정 위기에서 구해서 그 재원 능력을 가지고 복지와 교통, 교육, 문화가 앞서가는 경기도 만들겠다 하는 각오로 지금 있습니다. 네. 그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대표 공약을 미리 좀 여쭤보는 게 낫겠습니다. 방금 이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네네. 채무도 이제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네. 공약하고 연결시키셔가지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 경제 분야 네. 공약 어떤 걸 내세우셨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늘리시겠다고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 1등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이 39%, 14년 만에 최악이었죠. 네. 이 취업난에 그 허덕이는 이 청년들의 이 참 마음 또 부모들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줘야 돼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조건의 강소기업을 많이 만들고 네. 그 활성화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이 정부도 이제 혁신산업단지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기도 내의 많은 공단들을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서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게 만드는 청년 선호 그런 산단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네. 그 정주 여건을 높이고요. 그리고 네. 청년들의 일자리 펀드를 2천억 규모로 5개를 만들어서 500억이니까 4개로군요. 4개를 만들어서 기업의 그 고용 창출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네. 청년들이 또 창업할 때 여러 가지 법률이나 회계나 또 디자인이나 해외 시장 개척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에 의한 지원을 해주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더 활성화해서 만들어서 육성하고 그 네. 청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에 청년들이 야심 있게 진출하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만들고 네. 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공약의 핵심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단원고등학교가 이제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후보들도 그렇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네.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침몰 원인, 운항 과정의 문제점, 구조적 비리 이런 것들 다 낱낱이 밝혀야 되겠죠. 언론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초동 대처를 어떻게 했길래 한 명도 추가 생존자를 못 구했냐. 네. 시간대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제가 팽목항 현장에서 본 것은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이 그냥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상태로 몇 날 며칠을 갔습니다. 네. 이 NSC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NSCA의 그 국가 재난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런 원인들을 철저히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려면, 우선 이제, 공무원들과 민간기업 간의 그 유착으로 인한 감독소를 당연히 철저히 파헤치고 예. 방지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법과 제도의 틀로 소위 관피아를 혁신해야 되는데 네.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옴부즈만 형식의 그런 시민감사관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네.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고발하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치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안산이 아주 제일 심한데요. 이 안산을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힐링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네. 정신건강치유센터 같은 것을 그곳에 만들어서 네. 운영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남경필 후보하고 이제 본선에서 부딪혀야 되는데, 네. 남경필 후보에 대해 평을 좀 해봐 주세요. 네, 늘 그 지도부의 잘못된 입장에 대해서 네. 용기를 가지고 비판적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잘 관리해온 그 소위 쇄신파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미지 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현재 김문수 지사도 좋은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었죠. 예. 그런데 이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지사 자리는 이미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 실천 능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네. 그 실천 능력을 입증하려면 그 20년간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무엇은 일을 해야 하냐 하는 성과표를 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경기도민 삶을 도지사로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네. 이걸 가지고 도민들에게 제시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앞서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네. 요즘 저 지지도를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네. 어떻게 좀 자신 있으십니까? 지지를 좀 올리실? 예, 그동안은 남경필 후보는 한 달 전부터 사실상 새누리당의 후보로 언론이 다 간주해서 보도를 했고요. 네. 저희 당은 새 후보가 지난 주말까지 누가 될지 모른다 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손해를 받고 네. 그런데 이제 1대1 대결 구도가 됐으니까 지지율 격차는 당연히 좁혀지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충분한 그런 정책 검증과 인물 검증을 할 수 있는 언론의 기회 네. 또 대면 접촉의 기회 이런 것들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잘 마련이 되면 네. 저는 제가 그동안 경기도를 위해서 LG 디스플레이를 그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을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서 참여정부 1호 결정으로 파주에 유치했고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만들었고 또 수원 비행장 이전을 촉진하는 법을 만든 구체적인 성과표가 있고 또 지난 4년간 잘 준비해온 각 분야의 핵심적인 정책을 실천 가능한 매니페스토형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다가가면 저는 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얼마 전에 말이죠.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예. 새누리당에서는 TV 토론이 있었어요. 당내 경선 때. 네. 네. 그래서 이거 일단 반론권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 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사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아, 그러셨군요. 맨 마지막에 박원순 시장이 네. 이번 선거에서 나 유세차 안 돌리겠다. 네. 돈 안 드는 선거 하겠다. 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더라고요. 네. 저같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는 이제 박수를 칠 만한 일인데 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소리 않고 있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유세차 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좀 생각이 그 부분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당은 통합을 하고 2달도 안 돼서 선거를 치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당의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거의 절반 수준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자신이 후보 경쟁력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 경기도 1250만 도민들은 텔레비 방송 이런 것을 최대로 토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네.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캠페인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 관심을 안 갖게 되고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져가지고 네. 우리 당 후보들이 그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없어지게 됩니다. 네. 소위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죠. 로고송 부르고 뭐 춤추고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안 하실 겁니까? 네. 그러나 이 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의 기회 중에서 네. 도민들에게 후보의 정책 역량이라든가 또 알겠습니다. 인물 됨됨이, 사람 됨됨이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네.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크로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GA SK텔레콤. 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안행부 장관은 사퇴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안행부 장관은 사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5477님께서는 초기 대응만 빨리 했더라도 큰 인명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자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2317님께서는 아직 실종자가 많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구조작업을 마치고 난 뒤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퇴하게 된다면 책임을 등지고 도망가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 2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이 카드는 놀랍게도 포인트가 CMA에 모여 자산을 만든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유병원 전 세목으로 회장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그 수사에 착수한 목적 중에 하나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나중에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이나 또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서 그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미리 확실하게 해두자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소환 조사 통보 그리고 장남 대균 씨의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측근 조사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 연결해서 유병원 일가의 재산 규모와 불법 운익 재산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병헌 회장 일가가 불법적으로 이제 돈을 모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범죄 수익으로 보고서 환수에 착수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병헌 일가의 재산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추정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발표도 했습니다만. 예.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재산들, 확인 가능한 특기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요. 네. 회사의 이제 그 주식 가치, 예. 연결 지분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주식 재산과 이제 부동산도 이제 본인이나 자녀들 명의로 돼 있는 거, 예. 이런 것을 합쳤을 때 시가 기준으로 해서 약 2,400억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언론들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프랑스에 많은 이제 부동산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1천억 원 정도에 육박한다 이렇게 봐서 최소 한 3천억 원을 상회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담보로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든가 뭐 그런 건 네, 그렇죠. 뺀 겁니까? 네, 그 중에서 뭐 상당한 부동산의 경우, 주식 재산은 뭐 담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대출을 낸 흔적도 많은데, 네. 실제로 그 대출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사용 목적으로 낸 것이니까, 예. 그건 뭐 결국은 본인 재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계열 회사도 많다면서요? 회사 명의가 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던데. 네, 일부 언론에서는 뭐 100개가 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금융감독원이나 네. 상업등기부등본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계열사의 수는 50개가 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한 40개 정도 되고요. 네. 해외에 13개 정도로 추정이 돼서 네. 지금 드러난 것은 한 55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천억 원대의 시가 상당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세모라고 하는 데가 1997년에 부도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다시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때요. 네. 뭐 예를 들면 기업이 큰 그 재산을 모으려면 네.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있거나 예. 히트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50개 정도 되는 계열사들의 실적을 한번 봤는데 예. 2000년 이후에 설립된 회사들의 경우에도 그리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실적이 좋지 않아요? 네, 대부분 뭐 흑자를 조금 냈다가 적자를 냈다가 하는 이런 과정인데 예. 이번에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의 경우에도 예. 작년에 4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요? 네. 네. 전년에는 또 뭐 적자가 나고 뭐 이런 아주 반복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상 재산 축적을 기업으로 했다. 이것은 저희가 믿을 수는 없고요. 아하.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부도 당시에 뭐 상당히 뭐 한 700억 정도 탕감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상당한 재산을 부동산이나 뭐 이런 다른 재테크로 가차명 계좌에 얹겠거나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이 부분도 검찰이 집중적으로 좀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구원판가 하는 무슨 종교 집단하고 연결시켜서 뭐 신도들에게서 나온 돈 네네. 뭐 이런 것들하고 그렇죠. 이제 헌금이 유병헌 씨의 재산의 상당 부분 있을 거다. 네. 이건 이제 검찰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네. 언론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또 신도들을 동원한 가차명 계좌, 가차명 재산은닉 이런 부분도 뭐 적지 않다 이렇게 뭐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산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네요. 그렇죠. 은닉된 재산이 드러날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참 좋은 지적이셨는데 부채를 제외하고 나서도 상당히 뭐 수천억 원대 이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죠. 네. 자녀들에게도 고루고루 이렇게 지주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뭐 역할을 주고 이런 흔적들은 많이 보이죠. 네, 이 그룹의 지주회사로 지금 아이원나이 홀딩스라는 2007년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의 뭐 지분의 44%는 유병헌 씨는 지금 현재 아들 둘, 딸 둘을 낳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지분 44% 절반
50년에 가까운데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자녀 명의로 돼 있고 네. 또 특수관계인들도 예. 이번 이제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예. 아마 비서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한 6% 그래서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아주 가까운 측근들이 보유하고 나머지들도 예. 뭐 14명 정도의 주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 가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또 장남인 유대균 씨는 이외에도 지금 다른 3개사의 지분을 더 갖고 있고 차남인 유혁기 씨도 뭐 2개사의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슨 재산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니죠. 뭐 비난할 것도 아닌데. 네. 예, 요는 이제 이 회사 돈을 횡령을 했거나 아니면 뭐 이 차명을 쓰거나 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네. 뭐 어쩌고 하면 이제 이 범법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좀 포착돼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지금까지? 지금 유병헌 씨의 경우에는 네. 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나 지분은 없어요. 한 건도 없다면서요? 네.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학습 효과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유병헌 씨가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그동안에 그 1987년도인가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오대양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수사를 받았죠. 네. 회사가 전체 뭐 한번 통째로 한번 조사를 받고 했었습니다만은 물론 뭐 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찰 결론은 났어요. 네. 그러나 당시에 이제 한번 본인 명의로 했던 것이 거의 추징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1997년에 부도가 났을 당시에도 채권단이나 법원으로부터 뭐 본인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나 주식재산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압류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본인 명의로 했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아마 그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안 하고 네, 그렇죠. 자식들이나 측근들 이름으로 다 나눠 해. 네, 그렇죠. 실제로 그 계열사 부동산이 일부 그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계열사 임원 명의로 이동을 했어요. 뭐 그런 흔적도 뭐 최근에 이제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뭐 가까운 사람에게 이동됐다가 다시 또 자녀에게 넘어갔다가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를 보여서 아마 그런데 숙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뭡니까? 새로 사업을 할 때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다라고 하면 자기 이름으로 계속해도 될 텐데. 당연하죠. 그렇죠? 책임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예 그냥 이름 다 빼돌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뭐 잘못해도 안 걸리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안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할 건 아니겠지만은 사실상 뭐 저 편법적인, 불법적인, 탈법적인 이런 경영을 뭐 그동안에 자행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장 노릇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림자 경영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그림자 경영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뭐 그림자 경영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보다도 말이죠. 이번에 저는 뭐 최근에 검찰에서 그 밝혀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자문료도 받고 회사마다 뭐 받아갔더군요. 뭐 조직도에서 회장이라고 돼 있고 하는 이건 사실상 뭐 실질적인 어떤 경영 개입이고 또 자기가 소유자의 어떤 그런 실권을 행사했다는 증거이니까 뭐 그림자 경영을 하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진도 그렇게 뭐 비싸게 팔았다면서요? 아주 세계적인 작가보다 비싸게. 네, 뭐 한 건에 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갔다고 하니까요. 다른 작가 사진을 안 사고 왜 그 사람 사진만 삽니까? 그건 아마 뭐 내부 거래죠. 내부 거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 되겠네요. 불법 거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편법적인 뭐 거래다 이렇게. 불법 될 수 있죠. 네, 불법성 여부는 뭐 저희가 뭐 판단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범죄로 인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가능하겠죠. 뭐 통상적인 어떤 가격보다 훨씬 높게 샀다 이렇게 되면, 그건 분명히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일각에서는 민영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열사 지배 구조를 아주 묘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금 그렇죠.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확실하게 밝혀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실제 소유 관계를 우선 밝혀야 될 거고 경영 개입 사실도
밝혀내면 네. 아마 뭐 피해 보상 책임을 유병헌 씨가 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삼성 문제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번에 있죠. 네네. 이렇게 이건희 회장이 공백 상태가 되면 네. 삼성 경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현재 그 이건희 회장이 건강이 회복돼도 네. 과거처럼 일선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 기간 동안. 네. 아마 그렇다면은 후계 승계 작업이 이제 빨라져야 되겠죠. 네. 실제로 뭐 투자나 인사 같은 거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 아닙니까? 네. 이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이 회장을 대리해서 경영 책임을 지고 네. 수행할 그런 체제를 빨리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큰 회사에 말이죠. 네. 회장 한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회사가 바뀌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경영 지배 구조 방식에 네. 일대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에 선진국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외국의 경우에는 일단은 전문 경영 체제로 많이 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우리하고는 좀 시스템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연결고리가 계속 이제 작은 지분 가지고서 전체를 지배하는 네네. 이런 그 지분 구조의 변화 같은 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까, 삼성에? 지금 현재 삼성에서 그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예 그 회사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앞으로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네. 타결을 한다면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상속이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보다도 지분은 산술적으로도 절반밖에 안 되니까 네. 더욱더 작은 지분이 될 것이고 그러나 지분이 줄어들면 외부의 이제 입김이나 견제가 더욱더 이제 강화될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jar, 두통은 펜잘로 jar.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jar, 빠르게 jar,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안행부 장관 사퇴해야 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0555님께서는요. 안전행정의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9117님께서는 안행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안행부 수장으로서 국내 모든 사태를 관리해야 할 사람인데도 다른 부서의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퇴해야죠. 네, 화들이 단단히 나셨군요. 네, 여러분들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께서 중에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